자, 안녕하십니까. 월간호사관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설명의 주제가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입을 향한 첫 걸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학교 공부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걸 몰라. 그걸 진짜 몰라.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중학교 때 다 결정돼서 들어가요. 고등학교 가고 아무리 하려고 해봐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유가 어디냐면 학종만 놓고 봤을 때 학종이나 학생부 교과를 놓고 봤을 때 그 내신 등급을 따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다 공부 열심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키포인트를 어디를 학부모님들이 줘야 되느냐면 중학교 때 얼마나 빡시게 시키든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 보면요 그 옥동의 추세를 부모님 잘 아시겠지만 옥동에 초등학교 5, 6학년이 토플 공부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 수학도요,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이 미적분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중학교 과정 이렇게 잡아야 돼요. 우리 때는 옛날에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대학, 좋은 대학도 가고 했는데 지금 그게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 교육적인 투자를 하실 때도 초5, 6, 예디 초5, 6에서부터 교육 투자를 바로 시작하셔가지고 중학교 때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오늘 선 대표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 뭐 일반고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자사고 아니면 외고 뭐 이런 거 선택의 여러 가지 그 노하우도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머물고 있는 현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조금 중학교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신 성태원 편집인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오늘은 고등학교 어떻게 선택할 건가 하는데 너무 붙이는데 이러면 안 보여요. 약간 앞으로 땡길 때. 그렇잖아. 먼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넘어가야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먼저 교육과정하고 대학 입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과목 이름을 했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과학고도 똑같습니다. 거의 1학년 때는. 근데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배웁니다.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전문 교과가 있는데 일반고는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듣습니다. 특목고는 전문 교과라는 걸 좀 더 심화된 과목을 듣습니다. 근데 일반고에서도 전문 교과를 해설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런 걸 많이 듣겠죠, 애들이.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자기 진로에 맞는 거 이런 걸 좀 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는 추세죠.
과목을 한번 볼까요? 일반, 여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요게 공통 과목입니다. 그다음 일반 선택에는 뭐 이런 과목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학은 이게 수학 3하고 수학 1, 2, 무조건 한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이고, 요런 과목들은 진로 선택이라서 듣는 학생들도 있고 안 듣는 학생들도 있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탐구는 이렇게 물리 이 원 과목은 일반 선택이고 2 과목은 진로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교과는 이름이 좀 생소한 과목이 많죠. 심화 수학 1, 2. 네, 전문교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과정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정량적 평가, 점수로만 평가하는 거 말고 정성적으로 평가하자. 취지는 좋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 학교하고 이 학교가 달라요. 둘 다 70점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평균이 60점이고 표준편차가 20점이에요. 여기는 평균이 50점이고 표준편차가 8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70점 요것만 보는 건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 요것만 보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면 이 속을 들여다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성적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학생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요것만 딱 놓고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학생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평균이 낮죠. 표준편차가 작잖아요. 표준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실력이 촘촘한 애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청구나 이런 데 보면 표준편차가 이렇게 한 자리 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고는 표준편차가 보통 한 20점, 30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제 다른 학교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데, 똑같은 학교라도 이 친구도 2등급이고 얘도 2등급이에요. 근데 어느 학생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까? 이게 30명이고 평균이 150명이에요. 그럼 30명 수강하는 과목을 들으려고 하는 애들이 많을까요? 많지 않죠. 30명이면요 1등급이 300명, 30명 중에. 그래서 같은 학교 안에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화학에 관심이 많아서 화학수를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 숫자가 적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등급 받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이걸 꼭 듣겠다 하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학 입시는 이렇게 수시, 정시 이렇게 있는 거 다 아실 테고, 수시는 4가지가 있죠.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위주인데 요거는 조금 논외로 하고, 크게 봐서 이렇게 3개.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는 교과 중심이니까 내신 성적이 좋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내신 성적 점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일단 이걸 노려야 돼요. 일반고 학생들. 자사고나 통합고 같은 경우는 워낙 실력이 좀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계속 1등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일반고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제법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일반고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좋은 대학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고 가서 내신 성적이 우수하잖아요. 전교 몇 등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부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선생님이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요거 2개가 맞물리다고 보시면 되고, 논술은 인문논술, 인문수리논술, 수리논술, 수리과학논술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보통 자연계도 논술을 치나? 이런 말들이 계세요.
자연계 논술이 있습니다. 인문 논술이고, 이거는 뭐냐면 인문계 중에서 경제, 경영 쪽에 그런 애들이 논술 치면서 수학 문제를 슬쩍 같이 칩니다. 보통 대부분 확률 통계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은 수학만 치는 학교고 수학과 다 같이 치는 학교가 있는데, 논술은 얘기하려면 이것만 해도 한 2시간 해야 돼요. 어쨌든 논술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위주로 가는 거는 뭐 다 아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에 일단 방점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 가고 자사고 특목고 가는 애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맞고요. 덩달아서 조금 특정 과목에 성적이 좋다 하면 논술도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겁니다. 수능이에요. 일반고 학생이든 자사고 학생이든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수능 얘기 주로 할 거예요. 물론 수능을 공부하기 힘든 학교가 있죠. 영재학교 애들이 수능 공부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과거도 못하죠. 인사고 애들이 수능 공부하는가요? 거의 안 합니다. 하늘이 간혹 있는데 거의 안 해요. 그래서 학교의 특성상 수능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수능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자, 전형별 모집에는 보시면 지금 고3이 치르는 시가 이거잖아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가 56%, 종합이 29%, 논술은 4%, 수능으로 가는 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인원수로 보면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종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순위고 2순위고 논술은 3순위고 그 다음에 정시는 따로니까 수능으로 가는 거 같는데, 학생부 교과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지만 실제로 상위권 대학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교과가 거의 없어요. 특히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빵명입니다. 없습니다. 종합 전형이 꽤 많죠. 그래서 수시에서는, 여기에 수시인데 수시만 놓고 봤을 때는 주로 종합 전형이 많습니다. 그나마 요즘 학생부 교과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교육부에서 막 다 떨어져갖고. 그 다음에 큰 특징이 수능이요. 몇 %죠? 49%. 2년 전만 해도 이게 20%였어요. 수능이. 근데 지금 수능이 정시인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늘리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몇 개 학교 빼고는 다 좀 정말 최상위권 학교들이기 때문에 정시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일단 수능이 중요한 건 한눈에 보시기에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시 인원은요, 이 인원, 처음에 뽑기로 한 인원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수시에서 다 못 뽑아갖고 정시 인원으로 늘린 거예요. 네. 서울대가 35명, 연대 150명 쭉 합치면 764명이 늘었어요. 실제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상위 15개 대학인데 대부분 거의 모든 학교들이 2월 인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집 여과고 상에 몇 명 뽑겠다 하는 것보다 무조건 많이 뽑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관심이 많으신 대부분 어머니들이 최상위권에 관심이 많으시던데, 소위 말하는 의치 한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5개만 놓고 보면 비율 보세요. 교과, 종합, 정시가 아주 많죠. 독특하게 의대는 정시 인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요, 이거는 근데 교과하고 종합이 비율이 높긴 한데 특성상 지역인재 전형이 많아요. 의대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어쨌든 이게 제일 높은 거죠. 치대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은 수능 공부를 안 하면 혹시 뭐 이런데 최상위권 달라 그러면 수능 공부 안 하고는, 근데 이게 인원이 많다 뿐만 아니고요, 또 문제가 있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죠. 수능 최저. 그러면요, 의대 학생부 교과로 이만큼 없는데, 여기에 대부분은 최저 학력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볼까요? 수능 최저가 없는 게 9%밖에 안 돼요. 지대, 아니대, 다 보면. 그럼 9.9%, 10%도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수능의 영향력이, 수능에 들어가는 게 90.9%, 87%, 거의 90%. 그러니까는 수능에 경쟁력이 없으면 그런 최상위권 학과는 가기가 어렵다. 가지 못한다는 거죠. 또 더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진학사라는 곳에서 데이터 분석한 결과인데 뭐냐면 인문계 학생 중에 2021년도에 인문계 학생 중에 30.1%가 수능 최저를 맞췄다. 거꾸로 말하면 수능 최저 못 맞추는 비율이 70%. 근데 올해는, 작년에는 21.1% 더 줄었어요. 자연계는 37%에서 33%로 좀 더 줄었다.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능에 경쟁력이 있다,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 하면, 만약에 자연계 학생이면 33.7%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대 1이었어요, 원래. 옷을 넣었는데, 100대 1인데, 우리 아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 그럼 실질 경쟁률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66대 1이 되는 거죠. 그만큼 수능이 중요하다. 그 수능 준비를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때 선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학원 하면서 2007년, 2010년 정도 됐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선행학습을 시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선행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시가 많이 바뀌고 이렇게 추세가 바뀌다 보니까 오늘 시점에서 제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걸 미리 안 오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울 애들보다 한 몇 년 뒤쳐지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10년까지는 아닌데 한 5, 6년 이상 뒤쳐진 거예요. 서울 애들은 학원을 막 다니면서 중학교 때 계속 선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중학생 때 그냥 해맑게 놀고 있는 거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중학교 때 좀 공부를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바쁩니다. 고등학교 가면 일단 내신 공부한다고 또 신경 써야 되고, 또 요즘은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면 바빠서 수능 공부할 시간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하는 게 좋다. 아직까지 고등학생이 아니면 지금 중3이라 하더라도 반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조금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해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가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작년 기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인데요. 일반고가 1616학교, 정시학교가 8군데 있고, 과고 20개, 외고 30개, 국제고 8개, 예술고 하나, 전국 단위 자사고는 10개가 말씀하시피, 그래서 총 2375개 학교가 있다네요.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근데 이게 학교별 전형 일정을 잠깐 보시면, 영재학교는 6월에서 8월 이 사이에 전형이 있어요. 과고는 8월 말에서 12월 초,
예술고 마니스터고는 롯데, 특성화고는 11월 말에, 자사고, 국제고, 외고는 12월에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중3 때 영재학교 시험을 치고 떨어지면 과거 시험을 치고 떨어지면 자사고나 국제고나 외국어나 시험 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이 있어요. 영재학교 시험 치고 과거 시험 치고 나중에 자사고 국제고 가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영재학교는 수학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이 영재학교는 교육부 소속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아까 국민공통교육과정 고1 때 배우는 기초과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자기 그 교육과정을 조금 진짜 탄력성 있게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영재학교 나온 애들이 뭐 공학계열, 자연계열 많이 갈 텐데 의대로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영재학교 나온 애들이 의외로 우리 생각보다 꽤 갑니다. 그거 뭐 불이 준다 하고 막 해도 그리고 뭐 장학금 받은 거 다 토해내라 해도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뭘 할 수는 없죠. 하여튼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이렇게 8군데가 있어요. 울산 애들은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데가 여기 대구하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이 2군데에 많이 관심 가시죠. 8군데에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시험 칠 수가 있습니다. 2년 전까지는 원서 넣고 원서를 예를 들어서 2-3군데 막 넣어놓고 경쟁률 봐가지고 대충 자기가 가서 시험은 같은 날 치기 때문에 한 학교를 찾아서 정해서 가야 되는데 원서를 여러 개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한 학교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뀌었어요. 영재학교 교육과 그리고 참고로 혹시 영재학교를 준비하시려면 수학, 과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수학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수학은? 무조건.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과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과거를 가려면 무조건 수학 끝까지 기하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과학도 투과목까지 다 보고 가야 돼요. 영재학교 가는 애들도 그렇기는 한데 영재학교 입시에 필요한 합격하는 데까지 필요한 수학은 어디까지일까요? 도대체 수학만 놓고 보면 수학 상하까지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학 상하 그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덧붙여서 창의력 수학, 그 다음에 경시에 나오는 그런 이론 조금 그거는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영재학교 준비하는 애들이 수학을 진도를 확 빼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경시 비슷한 거, 세미 경시, 그 다음에 뭐 창의력 이런 거 한다고 조금 시간 지체는 하긴 하는데 이거 입시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마지막까지 좀 다니는 거죠. 과학은 근데 영재학교 가려면 마찬가지로 투까지 가야 돼요. 수학은 선행이 시험 칠 때는 선행이 그렇게 뭐 미적분 1위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과학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영재학교 교육과정인데 얘네들은 보면 아주 다양한 걸 합니다. 철학도 있고 생사도 있고 여기도 다 실험도 잔뜩 있고 컴퓨터 과학도 있고 요거 물리 하여튼 좀 완전히 그냥 일반 과학은 많이 다르죠. 과거입니다. 과거는 영재학교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죠. 영재학교는
영재학교, 과거에는 있는데 영재학교에는 없는 게 있죠. 뭘까요? 이 조기 졸업이에요. 조기 졸업, 조기 진학. 과거 인원 중에 상위 20% 안에 들면 조기 2학년 때 조기 졸업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0% 되면 조기 진학이 가능해요. 그래서 2학년 때 지금 의사고가 과거 2학년이 74명인데 74명에 20%면 한 10명 되나요? 아마 이번에는 그 조기 졸업 인원으로 한 12명쯤에서 끊는다는 말이 있던데 12~13명이 조기 졸업으로 그냥 그렇게 가요. 조기 진학은 근데 조기 진학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어디로 가냐 하면 카이스트나 이 그 과학기술원 쪽으로 갑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일반 대학교에서 조기 진학하는 애들을 안 받아주는 거야. 조기 졸업은 졸업한 학생이니까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일반 대학 가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진학 대상인데 조기 진학 안 하고 3학년까지 하겠다. 3학년까지 하게 되면 또 장점도 있습니다. 3학년까지 하면 조기 졸업하는 애들이 2학년 2학기 때 수시 합격하고 나서 2학년 2학기 때는 깔아줘요. 깔아주니까 상대적으로 내신성들이 올라요. 뒤에 애들이. 그래서 그 애들이 나중에 저 3학년 때 정규 졸업을 하면서 상위권 대학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과거 과정을 보시면 여기가 일반고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죠. AP 잊었구나, 그건 뭐냐, 이렇게. 좀 다르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전국에 10군데가 있죠. 자사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거 없앤다 했다가 그렇게 됐는데 아까 내가 영재학교 시험 치고 과고 시험 치고 자사고 시험 치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사고를 무리해갖고 없애려고 하는 교육부에서 막 날 피운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총 10개가 있는데요. 근데 10개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고등학교는 지방애들이 받아요. 실질적으로 가능성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0군데인데 울산 애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주로 여기.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어 하죠. 대부분은 여기 가고, 일부는 호철로 가고, 진천고는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 인사고는 한 해에 한두 명 발전을 하는 거고, 대부분 현재 시험으로 가겠죠. 근데 이 학교들 중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현대정우고등학교는 쉽게 말해서 수시형 학교일까요? 정시형 학교일까요? 정시형 학교입니다. 그러면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정시형 학교인가요? 수시형 학교인가요? 이건 수시형 학교입니다. 다르죠. 용인외대부속고등학교는 그러면 수시형일까요? 정시형일까요? 이 학교는 둘 다 합니다. 수시도, 정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 성산고는 여기가 정시 학교인데 요즘 조금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정시 학교. 그래서 자사고를 따질 때, 이 지원할 때 그 특성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정시 위주인지 수시 위주인지. 수시 위주 학교라는 말은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프로그램 그대로 쭉 열심히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대학 가는데 도움 된다. 즉 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뒷받침해 주는 학교가 수시형 학교. 근데 정시형 학교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학교 재정이 없어요. 결국 수능 점수는 지가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대정보 교육과정입니다. 조금 좀 깨져서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이런 과목들이 있죠.
고급 과학, 고급 물리 이런 게 깔려있단 말이에요. 요게 진로 선택 과목이고, 요게 원래는 과거에서 하는 건데 이거 땡겨와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한번 깔아놓고 있긴 합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인데요. 외고는 주로 이제 문과 애들, 외국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을 양성하는 학교인데, 전국에 30개가 있죠. 울산 외고 영어과에 이걸 보면요, 심화 영어, 그러니까 이건 전공이 만약에 이 영어과니까 영어를 이렇게 하고 제2 전공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쭉 다루는 거죠. 울산 외고 고등학교, 사실은 전국의 외고 중에서 울산 외고가 진학 실적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반고보다는 조금 낮긴 낮습니다. 진학할 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고에서 한 등급이 3등급, 4등급이 되면 상위권 대학을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학생부가 진짜 좋거나 하는 거 아니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자사고나 외고는 3, 4등급 정도 돼도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런 건 무시해요. 근데 울산 외고 관계자분 혹시 안 계시죠? 제 개인적으로는 울산 외고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 외고 친구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학교에서 그 기숙학교잖아요. 기숙학교면 애들 계속 붙들고 있는 학교니까 뭔가 좀 학교에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못 쓰게 해요. 인터넷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과제 이런 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인강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검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쓸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럼 못 쓰냐. 그것 때문에 애들이 주말에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맨날 뭐 하냐면 과제, 집에서 인터넷 되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인데요. 국제고는 보통 인문사회계열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해외 대학에 진학할 수 있죠. 우리 일반고 나와가지고는 해외 대학에 그냥 바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외국 국제고 나온 친구들은 해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2021학년도에 대구 국제고등학교가 생겼어요. 대구교육청이 좀 아주 뭔가를 좀 공격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교육청하고 대구 교육청에서 IB 교육 과정을 설치를 해서 하고 있어요. IB 과정을. 그래서 우리 울산도 좀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쓰면 안 되겠나 싶은데, 성사를 하려면 교육감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등학교 있고요. 국제고는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도시경제, 국제정치, 이런 과목은 고등학교에서 잘 안 다루는 과목이죠. 보면 과목만 다 보더라도 다 외국어 아니면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쪽에 전문적인 그런 과목들 주로 배우는 거죠. 울산 애들은 보통은 부산국제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정말 인기를 좀 보여줘요. 갈 수 있으면 여기 들죠. 성신국제고등학교는 성신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네, 여기는 종교잖아요.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율고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울산 애들 제일 좀 많이 가는 데가 거창고, 거창대성고,
그 다음에 여기 창녕 꽃야 고등학교 이런 데 들어가는 데 갔어요. 여기는 모집을 전국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하고는 조금 구분되는데 이 학교들도 전국에서 신입생을 뽑습니다. 울산에서 제일 가까운 전국 단위 자율고는 여기입니다. 교암고. 교암고 어디냐? 서창에 있어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요. 교암고가 전국 단위 자율고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학교들이 대부분 학교들이 기숙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고보다는 조금 진학 실적이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무슨 뭐 마이스터고도 있고 뭐 또 다른 많은 학교가 있겠지만 그건 조금 예외가 하고요. 거창고의 교육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과학사 아니면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한국사회, 지역이 이런 거는 좀 특색이 있는 그런 과목이죠. 거창고는 옛날부터 좀 많이 유명했던 학교죠. 일반고 학생고등학교입니다. 학생고등학교는 1학년 때 공통과목 말고 2학년 학생 선택 교육 과정이니까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요. 2학년, 3학년 때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심화 영어 해놓고 막 해놨는데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그저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일반고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 2가 있죠. 3학년 때 물리학 2를 시청을 했는데 배우는 내용이 물리 1이었죠. 혹시 어머니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혹시 없나요? 과목 이름하고 배우는 내용하고 틀린 거. 일반고에서 강하는 그런 걸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뭐 수능 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2 과목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그냥 과목만 그렇게 해놓고 시험 그렇게 치는 게 뭐인 것 같은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내신 성적만 보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물리 2를 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했는데 입학학년관이 면접 때 물리 2 시간에 뭐 배웠냐 물어보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학생고 3학년 때 지금부터 한 4년 전인데 고3인데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을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물었냐 하면 학생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물리 2가 사실은 물리 1인데요. 만약에 대학교에서 물리 2 시간 뭐 배웠나 물으면 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뭐라 그랬게요? 뭐라고 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과목은 물리 2인데 물리 1 공부했다고 해라. 그러니까 애미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래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랬죠. 그래도 되느냐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 애한테 제가 되물었죠. 그럼 네가 그러면 물리 2를 안 배웠는데 물리 2 뭐 배웠는지 뭐 꾸역꾸역 얘기하려고 하면 뭐 대답을 할 수 있냐고. 그럼 말 못하면 떨어지는 건데. 네가 학교편 들어주다가 네 인생 망칠 거냐. 그리고 대학교에서 그런 거 안 따지면 모를까요?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은 요즘 많이 주변이 들었겠죠. 근데 없지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자, 그럼 고등학교 때 기준인데요. 크게 처음에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요. 아까
그랬지만 수능을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나는 과학 위주로 하는 과학고 무조건 갈 거야, 아니면 예술고 갈 거야, 이렇게 진로가 확실한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되는데, 수능을 할 수 있는 학교하고 할 수 없는 학교하고를 일단 염두에 두시면서 이 학교를 구분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대학 알림위에서 매년 이걸 발표를 합니다. 뭐냐면, 모든 대학교에 학교 신입생 유형들도 신입생이 몇 명이 붙었나 합격했나를 이거 발표를 하거든요. 이 표가 굉장히 크겠죠. 거기에서 제가 상위권 대학만 잘랐고 학교도 많이 잘랐습니다. 종류가 많잖아요. 보시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서울대에 붙은 학생이, 일반고 학생이 1683명인데, 이 비율은 뭐냐면, 일반고 학생 중에 2021학년도에 대학교에 합격한 친구들이 총 25만 9,932명이라는 겁니다. 일반고 학생 고3 전체 숫자가 아닙니다.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이 이만큼인데, 이 친구들 중에 서울대 합격한 비율이 0.65%. 그러니까 전체 1%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다 합쳐도 1%. 똑같이. 그죠? 2.44. 서울대, 연대, 고대가 이렇게. 근데 영재학교는요, 서울대가 36%. 그러니까 영재학교 나온 애들 중에 906명 중에 906명이 영재학교 출신으로 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죠. 물론 재수생도 포함되어 있겠죠. 요 인간들 중에 36%가 서울대를 간 거예요. 서영고까지 합치면 57%고요. 그리고 이 과고나 영재학교는 이런 학교들 많이 가잖아요.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건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비지스트, 이거는 지스트, 유니스트, 요까지 합치면 몇 프로죠? 82%. 그러니까 80% 이상이 서영고, 카포, 디지, 유 간다. 과고도 좀 높죠? 과고, 서영고 18.7%, 요까지 하면 60%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학교보다도 만약에 과거나 과학 쪽에 수학과학에 재능이 많다면 이걸 1순위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그리고 같이 좀 비슷비슷한 친구들끼리 경쟁하고 하는 거를 고등학교 때 하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볼까요? 자유를 살릴 건데, 이 오해하지 마실 거는, 이게 전국 단위 10개 전국 단위 자사고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자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합쳐서 생각하는 건데, 그래도 일반고보다는 많죠. 전체로 봤을 때도 38.7, 한 40% 정도는 이 정도 학교에 간다는 얘기죠. 비율적으로 보면 일반고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 말씀드리지만, 요런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외국어고 또는 국제고 이쪽으로 가는 친구들, 이런 쪽에 적성이 많은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학교를 가는 게 맞다. 1순위는 적성이고, 적성의 특성, 적성이고 성향이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의 99%인데 일부 임원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서강대 빼고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는 다 의대가 있죠. 의대나 치거나. 그래서 요 학교 말고
다른 가천대나 뭐 저런 뭐 당국대나 그런 조금 변방에 의대 간 친구들에게 안 잡힙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가지고 과거를 간다고 무조건 이렇게 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많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기준은 수능입니다. 수능을 공부할 수 없는 학교는 영재학교, 가고, 마이스고, 특성화. 영재학교, 가고는 수능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과목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려면 독학해요. 근데 영재학교나 가고 나온 애들 중에 재수하면서 수능 치는 애들 꽤 있습니다. 근데 현역 때는 못합니다. 수능을 이 세모가 된 이유가 민사고, 하나고, 국제인데 하나고는 수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반반이 나뉘어요. 민사고 애들 중에서 국내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 중에는 일부는 수능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조금 반반이다. 수능을 쓸 수 있는 학교가 외고, 전국가사고, 일반고, 여기가 수능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수능을 잘 치면, 수능에 경쟁력이 있으면 좋은 대학 가는데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수능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내신 안 들어갑니다. 거의 내신을 안 보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내신이 9등급이라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수능을 거의 뭐 최상위권 점수를 받으면 뭐 몇 점 까이더라도 대학 진학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런 학교에, 여기 영재학교나 가고 또 민사고에 이런 데, 여기나 국제고 이런 쪽으로 진학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심각하게 수능을 준비하는 걸 고려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을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아까 본 거는 그 수능 정시로 많이 뽑는다는 거, 그리고 수능 최대 합격 기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수능이 실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제가 지난 설명회 때는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 울산의 고등학생들이,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안 하는 이유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모르는 순진한 친구들을 누가 수능을 치지 말고 꼬드기느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 특히 일반고 선생님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돼서 설명할 때마다 물어봐요. 너네 혹시 딱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선생님들이 울산 애들은 정시로 좋은 대학 못 가니까 누군 무조건 수시로 가라 하시더냐 안 하시더냐? 맞아요. 그런 거 하셨는데 100이면 100 그래요. 제가 그러죠. 그거 하지 마라. 학교가 정말 나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수시로 가라 하면, 근데 수시로 가라 하는 거 볼게요. 아까 수시는 종류가 몇 가지 있었죠? 3개 있었잖아요. 3개 크게. 교과전형, 종합전형, 무술전형. 그러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논술이 준비될까요?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수능으로 가지 마라. 그 뒤에 벽부터 나오는 게, 논술로는 좋은 대학 가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논술 꿈도 꾸지 마라 이럽니다. 그러니
정시하고 노수는 사라졌죠. 그럼 교과는 종합이잖아요. 그럼 종합전형으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학생부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학생부를 어떻게, 자기 학생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내가 너희의 학생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뭔가 수업 시간에 느낀 게 있으면 보고서를 써서 나한테 제출하면 써주겠다. 눈뚱. 아니면 뭘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 합니다. 대부분. 그럼 애들이 중학교에서 갓 고등학교 간 애들이 그냥 멀뚱멀뚱 학교 막 지내다가 그냥 뭐 갑자기 선생님이 종이 쪼가리 칙칙 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한 4월밖에 시간 안 주고요. 학생부에 뭐 적을 거 있으면 적어와. 이럽니다. 그럼 애들이 멘붕이 와요. 뭐지 이거?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은, 미리 준비한 친구들은 그거를 준비한 걸 그대로 쓰면 되니까 문제가 없죠. 그러니 설명회를 통해서든 컨설팅을 통해서든 뭔가 이거 어떻게 되는구나 알고 있는 친구하고 그런 걸 좀 들어본 적도 없는 친구들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학교가 도대체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이거 유튜브에 짓지 마세요. 선생님 실이 까는데. 괜찮아요. 되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니, 물론,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근데 일부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잡지만 끝나고 선생님들 많이 만나보면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세요. 지금은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무슨 의무교육 아닌가요?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그럼 학교에서 책임져야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가 고3 때 돼가지고 수시 원서를 써요. 지금 이제 8월 다 됐죠. 9월 초에 수시 원서를 쓰는데 지금쯤 어머니들하고 애들하고 고민이 많아요. 어디를 써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진짜. 잣대가 없어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그래도 등급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근데 등급도 참 웃긴 게 대학교마다 이 점수 반영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라서 성적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려면요.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성적 산출 프로그램에 자기 성적을 입력을 해야 정확한 점수가 나와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교육부나 아니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그냥 자기 내신 성적 딱 넣으면 학교별로 점수 쫙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일일이 해야 돼요. 아니면 또 무슨 뭐 진학사나 아니면 이런 업체에서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그것도 유료로 팔아먹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막막한데 애들이 수시 원서를 딱 써보면서 고3 9월달 되어서야 하나 큰 거를 깨달아요. 생각이 있는 애들은 수능이 중요하구나. 늦게 나와.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대충 쓰는 애들은 그런 생각 없고 고민하면서 자기가 직접 입시를 겪어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 수능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수시는 6개 쓸 수 있잖아요. 6개 중에서 하나라도 붙으면 가야 되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애들은 고3인데도 불구하고 수시부터도 내가 등록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참아요. 등록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정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는 하향진행하면 안 되죠. 간혹 하는 엄마들, 간혹 하는 학생이 있어요.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 낮게 쓰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수시고사 쓸 때 최하한선을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어디로 설정할까요? 어디로 설정하라고 했죠, 언니? 그게 자기가 수능으로, 자기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 그걸 최하한선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 내신 쪽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럼 할 수 없이 수시고사 쓰는 그 잣대도 확 떨어지는 거죠. 그때 가세요. 아, 망했다. 수시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거가 아이러니하게도 정시 수능 점수. 6월 모의고사 점수로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대략 라인을 잡아가지고 그 학교보다 높게 쓰는 게 그게 맞는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선 애들이 좋은 데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특히 일반고 애들이 학교에서 그런 걸 애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반대로 수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잣대를 끌어올리라고 해야죠. 안 합니다. 방치. 그런 걸 부모님들이 또 운영하셨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능을 안 치는 이런 학교에 간 친구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수능을 신경을 조금이라도 써야 되는 학교를 가잖아요, 학생이.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 시켜요. 그래서 1학년 때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제일 좋은 케이스는 1학년 때 국어, 영어가 완성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국어, 영어. 1학년 때 수능 공부한답시고 1학년 때 수학 공부를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학 시험 보면 수학 수투 미적분이기 때문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라고요. 수학 3하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리고 과학도 과학 1, 2 아직 안 배운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국사를 제외하고 나면 국어 영어가 없어요. 그럼 국어가 고득점이 되고, 국어 시험 어렵습니다. 국어가 만약에 고득점이 나오고 영어가 항상 1등급이 나온다 하잖아요. 1학년 말에. 그러면 널널해요. 2학년 때 수원, 수투, 미적분 쭉 진도 나가면서, 그거는 뭐 수능이랑 거의 별반 별게 없으니까 그거 쭉 공부해 나가면서 또 바탕 잡아 나가면 2학년 때부터 하면 거의 2년이잖아요. 그럼 충분하다고요. 근데 애들이 국어 공부 안 합니다. 국어 공부 진짜. 그래서 웃긴 거는요, 애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무슨 국어 어떻게 해요? 국어 공부 어떻게 하냐? 그럼 제가 되물어요. 이 국어 공부 하나? 글쎄요. 네가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100이면 국어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쯤 되는 것 같아? 그럼 대부분 답이 뭐라는지 아세요? 한 5쯤 하나? 그 수학 공부에 10%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영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많아요. 국어, 영어를 어쨌든 뭐 학원에 도움을 받든, 인강을 받든, 아니면 독학을 하든, 무조건 1학년 때 1등급 만들어 놔야죠. 그럼 진짜 소리죠. 그 다음에 논술 시키세요, 논술. 문과 학생은 문과 학생대로, 이과 학생은 이과 학생대로 논술 시키세요. 만약에 논술에 관심이 있으시면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중앙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그 입학 정보라는欄이 있거든요. 거기에 논술 전형 안내 책자가 있고요. 매년 나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한 안내가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 책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앙대가 그 책자를 제일 성의껏 잘 만들어요. 내용도 아주 좀 알차고. 그래서 그 논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거를 보세요. 살펴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걸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인문논술 있죠. 인문논술은 글 잘 쓰면 되는 거다. 천만 말씀해요. 그럼 시험이 아니죠. 인문논술도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다고요. 이렇게 써야 합격한다는 게 그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시면 인문논술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점수 딸 수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애들 있어요. 대학교 이제 막 입학한 애들이나 뭐 2학년 애들인데 제목이 이런 식이에요. 논술 벼락치기로 무슨 대학 합격한 후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나씩 말하는 게 이거예요. 답을 구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했다는 거죠. 글쓰기 잘하는 게 아니고 답. 논술을 시켜주시면 나중에 좀 선생님, 네. 외고는 수능을 준비하나요? 외고는 수능 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외고는 애들 수학을 진짜 못해요. 만약에 수학에 조금 재능이 있는 친구가 외고를 가잖아요. 그러면 수학은 무조건 1등이에요. 진짜 못하는 거예요. 외고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외고 어머니들이 오셔갖고 수업을 하려고 해서 제가 시간이 안 돼갖고 다른 강사한테 맡겼어요. 맡기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신신당부를 했어요. 야, 울산 외고가 특목고잖아. 그 특목고라 생각하면 안 돼. 얘들은 일반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가르쳐라. 수업 2번 하고 다 갔어요. 왜? 못 따라갔어.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수업 어떻게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특목고인데. 근데 자기가 그 수업하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 정도로 심합니다.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도 수학 실력이 많이 떨어져요. 외고는 수능 공부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수능이 강한 학교는 없어요. 학교에서 수능을 막 시키고 점수 올려주고 하는 데는 잘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수능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때 수능이 강한 아이는 이미 조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학생이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사고, 지금 청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청운고, 좀 이건 여담인데, 청운고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4년제 대학 진학률, 4년제 다 가지 않나? 거의 100% 아닌가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진학률의 정의가 뭐냐면 그게 고3에 딱 졸업한 친구들이 대학교에 입학한 그 비율이에요. 50%가 돼요. 네. 그냥 입학도 안 하고 재수한 친구들이 반이나 돼요. 울산의 모 고등학교가 4년제 대학 진학률이 100%인 학교가 있어요. 일반 공단. 이런 얘기할게요. 신선도부터. 그럼 이 학교는 졸업한 친구들이 하루 남김없이 다 4년제 대학을 갔다는 얘기죠. 아, 4년제 대학은 아니겠다. 그냥 대학 진학. 전문대 합쳐서. 근데 이 학교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하는 거죠. 아니, 고3들이, 사망 현역들이 대학교 진학한 비율이 100%. 그럼 이런 학교는 뭐가 문제냐?
원서 쓸 때 선생님 말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교수님 말씀. 학교 선생님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지금 받은 점수,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지금 상황에서 제일 갈 수 있는 최상의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그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딱 관심사는 합격. 특히 공립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합격률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을 얼마나 시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낮춰서 가라고 합니다. 무조건 여기 써라. 가끔씩 상담하다 보면 터무니없이 낮은 학교 가게 상담해주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여기 너무 낮은데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애가 끝나요. 어쨌든 그러면 그 재수 학력이 50명 정도 되는데 50%가 되는데 수능 시험을 딱 쳐가지고 재수해서 무슨 뭐 의대를 간다 뭐 서울대를 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뭐 플래카드 붙여가지고 막 서울대 몇 명 이렇게 하잖아. 그걸 보고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거 해주기입니다. 주거 해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재수하면서 대성학원 이런 데 가가지고 쎄빠게 공부해가지고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하면 있겠죠. 근데 이 학생 마음은 서운한 거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제대로 하고 학생도 좀 챙겨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재수 안 하고 갈 수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수능 공부를 방해하지 않아요.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특히. 근데 이런 거에 애들이 멘탈 깨지면 안 돼요. 수능을 동의하고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사고는 이게 되는데요. 일반고는 이게 이걸 꼭 무시해요.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적성과 진로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영재학교 가고 갈 수 있는 학생이면, 거기 관심 있는 학생이면 도전하세요. 국제고 가고 싶은 학생이면 도전하시죠. 그래서 요런 데를 가능하면 진학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A의 성향을 봐야 되겠죠. 멘탈이 약한 애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치열하게 경쟁해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의 흐름이 맞습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내신이 아주 안 좋게 나와서 좌절하는 친구들. 얘네들은 못 버티고 다른 학교로 전학합니다. 어떤 애들은 버팁니다. 꿋꿋이 버텨서 나중에 수능으로 약합니다. 제가 본 친구 중에 과거 청구를 갔는데 굉장히 처음에 성적이 안 좋아서 고민을 했어요. 전학을 갈까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아이가 엄마는 다른데 가자고 보냈는데 이 친구가 싫다고 그래서 갈 거라고 꿋꿋이 버텼어요. 이 친구가 2학년 말 이제 3학년 올라가기 직전쯤 됐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계획을 짠 거예요. 내가 내신이 좀 안 좋으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무조건 수능이다. 그래서 수능을 봤어요. 걔요 고신들 의대 갔어요. 수능. 그런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서 성적이 안 좋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버티고 걔가 그 막판에 3학년 올라갈 때 저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하면서 걔가 그러더라고. 이제 깨달은 거죠. 아니 내신 정도 어쨌든 내가 지금부터 수능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이 정도 점수만 받으면 가는 건데 그걸 해낸 거예요. 그렇게 경쟁을 해본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고등학교 이런 데 안 가면 태어나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시험, 좀 큰 시험 치는 게 수능이잖아. 처음이니까. 경험이 없어. 어쨌든 그렇고요. 진로 선택 과목 전문교과 교과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이건 이제 학생부 종합이랑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과목이나 프로그램이 다양한 게 좋아요.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학종을 할 수 있겠다. 잘하면. 그게 바로 영재학교하고 민사고 이런 데겠죠. 있으면 보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시로 얼마나 진학시키냐. 자, 아까 말씀드린 수능은 누구 실력이라고요? 학생 실력이에요.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건 학교의 실력이죠. 학교에서 얼마나 신경을 써주고 학생부를 완성시켜주느냐. 그래서 이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수능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그 역량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뭐든지.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